안녕하십니까, 김필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발표 뉴럴링크,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김필상이 알려드립니다. 원래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한 데니얼 데닛의 철학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7월 16일 일론 머스크의 발표 소식을 듣고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유튜브 발표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라는 분야를 연구한 뉴럴링크사의 연구 결과 발표였습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칩, 그리고 그 칩을 뇌와 연결해주는 일련의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구입니까? 과거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현재 잘나가는 테슬라 모터스의 CEO입니다. 그는 1995년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자퇴하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특히 테슬라 모터스와 동시에 그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스페이스 X라는 우주 개발 회사가 있는데요. 2025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화성이요? 그리고 또한 로켓을 이용해 지구 어디든,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한다고도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허황된 발표를 남발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마초를 피운다거나 태국 동굴에 갇힌 소녀를 구출하러 태국까지 간 영국 잠수부에게 아동 성애자라고 개뜬금 욕을 한다거나 하는 에피소드까지 추가되어 저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테슬라 모터스라는 회사는 만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CEO의 카리스마 때문에 주식값이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조 엘리자베스 홈즈 아닌가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문어발식으로 뉴럴링크라는 또 희한한 뇌공학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전기차에 태양광에 하이퍼루프에 인간 로켓에 이제 뇌공학까지? 이 새끼 지 옛날에 읽었던 허황된 SF가 그대로 재미삼아 질러보고 먹튀하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뇌공학은 지 전문 분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주 전 뉴럴링크의 발표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뇌공학과 BCI 분야에서 새로운 추진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관련 분야를 연구해본 경험이 좀 있어서 감히 의견 내보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전문가라고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이고, 관련 학계나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긴 지금까지 제가 관련 분야에 종사해서 개설했나요? 그냥 하는 거죠. BCI 이전에 HCI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장면법을 가지고 있죠. HCI를 잘하는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아이폰이 왜 떴습니까? 이뻐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터치 인터페이스의 환상적 조작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멀티터치 조작, 특히 핀치 투 줌 같은 거요. 말하자면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고 직관적이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HCI에 대해서 대충 알았다면 BCI는 간단합니다. 휴먼 대신에 브레인이죠. 브레인에는 뭐가 없습니까? 브레인에는 손이 없죠. 손 없이 아이폰을 조작한다? 그런 것입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BCI는 HCI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간과 컴퓨터의 연결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바로 생각이죠.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한다? 갑자기 미래로 팍 튀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초능력자입니까? 지금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자유주의자, 교회 다니는 영혼 조작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여러 물리적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장 있죠. 아시다시피 뉴런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근처에서 전기장이 퍼져나가고, 그걸 잡아서 블루투스가 가능한 송신모듈에 이 전기장 신호를 쏘아보내서 아이폰에 음악을 틀라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런에서 발하는 전기를 잡아내는 방식을 연구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연구된 몇 가지 공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심플하게 머리에 전극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EEG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는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머머리에다가 그냥 테이프 찍혀서 붙이면 되는데요. 문제가 모든 사람이 머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머리카락을 해치고 두피에 전극을 붙여야 합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뇌와 컴퓨터의 무한 접속을 통해서 사이버펑크의 미래 정신을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머리카락 위에 테이프로 전극 고정이 안 돼서 실패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런 모자를 씌우는데요. 물론 이 모자만으로도 전극과 두피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 구멍에 액체형 젤을 흘려 나와야 합니다. 찝찝하죠? 그나마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아이폰에 음악도 틀고 앱도 실행시키고 싶죠? 이런 모자 써야 돼요. 게다가 축축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두피 밑에 해골이 절연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해골 바가지가 뇌파를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두피에서 수집되는 전기는 매우 뿌옇고 흐릿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한 방식은 말이죠, 바로 해골을 뿌려서 뇌에다가 직접 전극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ECOG라고 합니다. 좋아요. 아주 깨끗한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뇌수술을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매우 부담스럽죠? 여러분, 아이폰 음악을 생각만으로 틀 수 있다고 뇌수술 받고 싶어요? 이쪽은 사람 쪽이고 보통 쥐나 원숭이로 실험하던 분야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라는 아주 작은 전극을 실험 동물의 뇌에 꽂아서 전기 신호를 받아오는 방식인데요. 매우 작다는 특성상 ECOG처럼 대량의 채널을 이식하는 방법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하나의 유닛만 콕 찔러서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 방법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유닛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신호라는 거 결국 뇌의 찌른 부분만 받을 수 있고요. 역시나 해고를 까야 되고요. 실험실 같은 세팅이라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죠. 즉 찔러놓고 두개골을 닫아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잡다한 세팅들이 BCI 학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수술받아야 되죠. 생각만으로 고작 아이폰 조종하려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목적은 사지마비 환자나 절단 환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컵을 집을 수 있게, 걸음을 걸을 수 있게, 그리고 키보드를 쓸 수 있게 하는 목적이죠. 뉴럴링크의 혁신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뉴럴링크의 신기술은 ECOG와 마이크로 일렉트로드의 방식을 결합했습니다. 말하자면 수천 개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를 심는 자동화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ECOG의 투박한 전극 대신 매우 작아서 뉴런 사이즈에 비할 정도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생긴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작고 많고 유연한 전극 수천 개를 뇌에다 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의 외과 의사라 해도 몇천 개의 실을 뇌에다 꼬매고 있으려면 눈에서 쥐가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의사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몸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뉴럴링크에서는 꼬매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운전사, 번역가, 청소부를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뇌수술 의사도 대체하게 생겼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했습니다. 뉴럴링크가 발표한 이 기계는 매우 미세하게 작은 전극실을 뇌 표면에다가 꼬매는 역할을 합니다. 뭐야, 재봉틀이잖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뉴럴링크 측에서도 소잉 머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재봉틀이 아닙니다. 뇌 표면을 스캔하고 혈관을 피해서 꿰맬 수 있도록 하는 시각인식 인공지능이 탑재된 재봉틀입니다. 혈관을 피해서 꿰매기 때문에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 표면에 심어진 몇천 개의 미세 전극은 귀 뒤에 달린 특수 개발 칩으로 처리되어 블루투스로 아이폰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기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ECOG, EG 연구로도 아이폰을 조작하거나 로봇이나 휠체어 방향을 조작하는 것은 달성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일론 데스크 까보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뉴럴링크의 발표를 듣고는 일론 머스크가 구라쟁이라는 생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손기술에 불과한 전극 심트 기술을 재봉틀 로봇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할 뿐더러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기업형 기술 발전의 전형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의 체제가 한번 개발되면 말이죠. 효율성을 혁신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발표가 추후에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도 BCI 업계는 대기업과 자본의 수혜를 입고 추진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것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헬기 조종법을 1초 코스로 배우고 그런 미래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BCI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폰 켜기, 로봇 왼쪽 아니면 오른쪽 틀기, 키보드 1분에 베타 치기? 이 정도가 근미래에 꿈꿀 수 있는 한계일 것 같네요. 사지마비 환자에게는 특별히 유용할 것입니다만 일반인에게는 뇌 수술까지 해놓고 꼴랑 아이폰 키는 것만 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수술 받으려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상이었습니다.